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시장 개장하면서 양지수 모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상승하고요. 국채금리가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 이후 현재는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하면서 이 시각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248선을 지나가면서 61선 위로 다시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5%가량 강보 합세를 나타내면서 1,034선 지나가고요. 1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난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됐던 거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연일 올라가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점 부담이 됐었는데요. 오늘의 원달러 환율이 3원 이전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45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급등분을 소폭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시각 200억 원가량 조금 사들이고요.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입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하는 상위 종목을 보니까 기아, 포스코, 네이버 등등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휴마시스나 첨보 같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놀자 관련주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놀자는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분,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가 8%가량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주 IB투자, 하나투자증권이 3%가량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설주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짙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주는 사실 정책주일 뿐 아니라 그 종목 면면에 보면 정체인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강력한 시세를 뿜고 있는데요. 범양건영은 이재명 관련주를 엮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21%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삼부토건은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어서 2위로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올라가는데요. 이 시각 10%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종목들 건설주들 위주로 탄력이 붙고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나 메타버스, 철강 쪽으로도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슬기롭게 해결해줄 멘토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월요일입니다, 멘토님. 오늘은 네. 시장이 무난하게 일단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운전하세요? 안 해요. 안 하십니까? 네. 운전 안 못해요. 하시더라도 그 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 사이사이로 엄청 이렇게 칼치기라고 하죠. 우리 소위 말하는. 맞아요. 그리고 과속 운전, 우리가 평소 막 100km 도로에서 막 200km로 막 밟으면서 칼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섭죠. 무섭고 저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이상한 아닌가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증시가 딱 그래요. 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증시가 이렇게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고 야놀자 관련주 올라오고 증시가 또 다시 반등 나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안전 투자하고 있으면 돈 잃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치기를 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렇게 우리 전문 스턴트 배우들은 그렇게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차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고 드라이빙 선수 그런 분들은 드리프트라든지 차 핸들 컨트롤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자제가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겠죠. 지금 증시에서는 역시 단타꾼들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자주 나오는 이 시세 변동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속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은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뭔가 사고가 있을까, 막혔을까, 뭔가 큰일이 날 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증시에서 약간 오늘 또 반등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가도 괜찮겠지라고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앞에 사고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과속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전 스타일 자체가 좀 안전운전을 선호해요. 앞차와 거리를 이렇게 딱 유지하고 끼어든 거 다 끼워주고 약간 좀 편안하게 운전하는 걸 스타일을 좀 고수하기 때문에 그게 또 주식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 투자가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증시에서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되나 지금 옆에도 굉장히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붙어 있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 또 화상 회의 관련주 이런 거 올라오는데 따라 붙어야 될까? 야 진단키트 올라오는데 따라 붙어야 될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증시가 약간의 휘청거릴 정도로 리스크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노란불이 켜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죠. 과속을 하면서. 그러나 그냥 멈췄다가 가도 되잖아요. 증시. 뭐 이번만 하고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쉬어가는 상태, 지금은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종목을 아예 안 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가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종목들 보면은 방송에서 좋아서 샀어요. 누가 좋다고 해 샀어요 하시면서 좋다란 말에 덜컥 사셨지만 재무제표를 안 봐요.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적자인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좋다는 이슈 때문에 그런 관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점만 유의하시고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다려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 지금은 지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유행 타지 마시고 올라갈 만한 기업 특히나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라는 구간입니다. 그쪽을 우리가 메리트를 잡아봐야 된다. 역시나 식음료 파트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안 관련주 아직까지 뭐 시세 다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그런 쪽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OLED 장비 업종이죠. 아직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주가가 안 간다는 이유로 보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 OLED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충분히 있고요. 올라갈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넘쳐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관심을 가지시고요. 식음료 파트라고 한다면 역시 식량난 때문인 건데요. 식량난 결국 비료 관련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보신다면은 역시나 지금은 안 움직이고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들 많다.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브레이크가 필요한 타임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오늘 좀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완벽한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아직까지 덜 오른 섹터들 위주로 비료 관련주들 같은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 투자 전략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롯데케미칼이요. 예, 26만 500원에 10% 있는데요. 예. 지금 26만 500원에 10% 조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예.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좀 한 달은 안 됐고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보름 정도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지 한번 볼게요. 근데 멘토님은 별로 화학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상담할 때를 보면. 맞아요. 화학주가 한때 뜨거웠던 건 있죠. 네. 근데 이제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우리가 왜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뜨거워질 걸 잡아야 되는데 뜨거웠던 게 식어가고 있는 과정에 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다시 거죠. 안 뜨거워질까요? 다시 뜨거워지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언젠가 뜨거워져요. 근데 그거 언젠지 우리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가 베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려고 한다면은 사실 좀 저점을 깰 때 안 잡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차트 한번 바로 띄워볼게요. 지금 제가 까만 선을 차트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시청자님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보시면은 이 12월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1월에 하나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점을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게 까만 선 맞고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예, 예. 그리고 6월에 그 까만 선을 맞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보이세요, 이것도? 예, 예,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나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까만 선이 내려가고 있는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거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걸 잡았다고 한다면 저런 거 무너질 때 손절하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우 말을 왜 저렇게 하세요? 정말 나쁘게 말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위로가 안 돼요. 사서 예,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안 샀으면 고생 안 할 거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건데 힘드시겠습니다.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 죽이는 거죠, 그게. 그죠? 예, 예. 피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피 말릴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실수를 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가져간다고 세워라 내워라 가져가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실수라는 걸 알았을 때 빨리 시정하고 내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답일까요? 빨리 빠져나온 게. 맞습니다. 그걸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기서 내려갔다고 해서 저점을 깼다고 해서 반드시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데 10번 중에 8, 9번이 이런 저점을 깨고 나면 계속 하락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 한 번을 노리고 가져가 볼래요? 아니면 8, 9번이 빠져내려가니까 그냥 다양한 경우에서 빠져내려가니까 여기서 패배를 인정하고 나오실래요? 나오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착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네, 여기서 과감하게 나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예. 일단 매도하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안 살 이유는 없어요. 주가가 예, 예. 떨어져서 20만 원대나 22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면은 26만 원보다 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롯데케미칼이라는 건 좋은 기업은 맞는데 26만 원에 들고 있는 게 수익 내기 좋을까요? 22만 원이 좋을까요? 22만 원이요. 맞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안 오면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요? 안 산다. 그렇죠. 안 사고 기다려버린대요. 왜? 롯데케미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달라고 시청자님께 애원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네, 좋은 가격을 선점하시고 22만 원대는 저는 외수에 다시 해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었다.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예. 이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수직 상승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1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이고요. 보통 예. 올라오다가 다시 26만 원을 맞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예, 예. 그걸 확인하면은 뭐 하면 좋을까요? 매도요. 아니죠. 26만 원을 다시 지지가 되면 전화를 다시 주세요. 다시 사도 되는가 확인해야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예. 지지가 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 전화를 한번 더 주셔야 돼요. 아니, 저 25만 9천 원을 깨져갖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네, 지금은 정리하시고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은 정리하시고 다시 네. 올라왔을 때 27만 원이나 8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동요되지 예. 마시고 다시 또 떨어질 거거든요. 예, 예. 떨어지면 26만 원대 다시 내려왔을 때 전화를 다시 주시면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하이텍팜이요. 예, 하이텍팜 매수가 비중은요? 19,000원에 10%. 네, 19,000원에 10%. 매수한 지가 좀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됐어요. 몇 무지하게 달- 마음고생 많이 해요. 에? 마음고생 많이 한다고요.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진짜로. 네. 그래도 좀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네. 성격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바로 그럼 해볼게요,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 네. 그래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있으세요. 뭐 손실 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손실나도 10% 비중이니까 일단 뭐 마음이 편할 큰 수는 있죠. 부담은 없다. 네, 큰 부담이 없죠.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물려도 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막 100% 투자했거나 비중이 엄청 커졌거나 반토막이 났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저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초에 그래요. 어떤 거요? 그건 초에 그렇다고요. 초에 그렇다고? 주식하면 초에 그렇다고요. 잘 못 그건 들었습니다. 초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텍팜이라고 하는 기업을 재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재무제표도 보세요, 혹시? 잘 못 보는데요. 재무제표를 잘 못 보고 뭐 잘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빨간 게 있나 없나 뭐 보면 돼요. 색깔은 구분 가능하시죠? 네. 그거면 돼요. 네. 잘 보고 못 보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 빨가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에요? 네. 자, 재무제표에서 빨간색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빨간색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마크가 하나 있어요. 기호가 하나 있네요. 영업이. 네, 영업이익 전에 마이너스네요. 보면 빨간색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쁘네요. 네, 나쁘죠, 그죠? 그것만 확인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이, 안 어려워요. 재무제표 앞으로 뭐 보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쉬울까요? 쉽네요. 예, 기업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시청자님이 신성한 돈을 기업에게 내 돈 가지고 너가 좀 영업을 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투자하는 게 기본이에요. 네. 주식의 기초는 내가 투자해가지고 대충 돈 벌어가지고 시세 차익 노려야지 이게 아니라 주식의 기초는 기업에게 돈을 주고 내 돈 가지고 돈을 벌어 와봐라고 주는 회사인데 주는 게 네. 투자인 건데 지금 회사가 2019년부터 적자가 났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아, 나쁜 회사였네요. 네, 나쁜 회사인데 투자하셨죠. 그죠? 네. 네, 이거를 뭐 힘드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체가 웃긴 거예요. 힘든 일을 자처한 거예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투자 계속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번쯤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잘 정리하고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네. 다음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한 번은 봐라는 거예요. 빨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네, 그것만 이해하시고 투자하기 전에 한 번만 제발 체크를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안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주사기 항생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 가지고 코로나 관련으로 한번 뛰어오를 수 있어서 최근에 어때요? 주가가 막 꿈틀꿈틀거리죠? 네. 조금. 네, 꿈틀꿈틀거려요. 그럼 어때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 끝난다는 이야기일까요? 꿈틀꿈틀거린다. 올라갈 수 뭔가 있다라고 움직임이 저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튀어오를 때 본전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왜? 이거 내 잘못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18,000원대부터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뭐 물론 18,000원까지 올라올 때 뭐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가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주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 체크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100만 주가 넘어가면 안 팔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게 주가라는 게 뭐 조건부로 뭐가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공식처럼 이야기할 네. 수가 없어요.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고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가 파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실력이 있으셔야지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제 말만 고지고대로 듣고 18,000원대 했을 때 1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들고 가야지.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시청자님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는 18,000원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된다면은 저기서 100만 주 넘어갔을 때 호재가 발생됐다면 22,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때 돼서야 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고 가시길 바라고 다음에 재무제표 보세요. 네. 네, 하이텍팜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예, 현대보고 있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5%고요. 15%고 31만 400원, 31만 4,400원입니다. 네, 31만 4,400원. 네, 지금 뭐 한 28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다른 데는 또 10% 있긴 있는데 그거는 28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일단 그거 상담 좀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멘토니 여기 잘 안 들려요, 그죠? 우리 시청자분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예. 에어컨 소리 때문에 그런지. 요건 제가 조금 유리했나 봅니다. 잘 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어떤 28만 원 말씀하셨죠? 추가 매수한 계좌가 따로 있는데 아. 그거는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같이 궁금하다. 아, 그러니까 예. 추가 매수 때 다른 계좌로 하셨나 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2021년 들어오자마자 1월에 이 차트를 보고 지금 다른 시청자님들도 상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 알려드릴게요. 자, 2021년 1월에 보면은 이게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21만 4천, 31만 4천 정도 자리가 맞아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까만 선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2021년 1월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시청자님 매수가 언저리 31만 5천 자리를 맞고 올라가는 게 3번이나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저게 어떻게 돼요? 저게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자리는 그냥 손절하라, 사지 마라, 접근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8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화가 날만 하죠. 그죠? 예, 물론 시청자님은 처음 보셨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8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님들이 안 바뀌는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제발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 명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점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계속 내려가죠. 그죠?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내려와가지고 또 저점을 만들고 있어요. 27만 원대 최근에 저점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27만 원짜리가 또 무너지게 되면 뭐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안 사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면 사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여기 대응이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놓고 묻어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정말 사놓고 묻어두고 싶다면 한국전력과 같이 완전 최저점에 와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업을 묻어놓고 가는 거지. 이 현대모비스는 이미 올라온 자리에서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방송에서 조금 올라간다고 샀거든요. 샀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방송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돈 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듣고 전 국민이 다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전 국민 중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예. 주식은 남들의 돈을 뺏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웃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수익이 나면 누군가는 손실이 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매수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그거는 이치예요. 이치. 세상의 이치예요. 주식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가면 무조건 늦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에서 좋다라고 할 때는 저는 피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나쁜 기업인가? 올라갈 만한 기업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내려갔다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맞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갔다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고생을 하게 될 텐데 추가하면서 너무 일렀다 생각이 들고요. 현대모비스는 들고 간다 했을 때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2, 3년 투자하셔야 돼요. 예? 2, 3년이? 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네요. 네, 많이 걸립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런 기업이에요. 2, 3년 가져갔을 때는 저는 100% 승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눈앞만 보고 투자하셨다면 저는 장담해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지금부터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20만 원까지 그냥 떨어진더라도 모아가면은 무조건 이기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27만 원 무너질 때 저기서는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27만 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러니까 28만 원짜리 그 추가 매수 하셨다는 금액 있죠. 그것만이라도 손절을 하시거나 일단 정리를 해서 비중을 줄여내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여기서 27만 원 안 무너지면 반등 나왔을 때 3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올라갔을 때는 아마 35만 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35만 원까지는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3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은 전부 다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다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까? 네. 물타기 한 5%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력을 좀 더 키우시고 추가하면서 하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바이오팜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07,500원에 30% 정도요. 네, 107,500원이요? 네네. 예, 107,500원에 30%. 지금은 128,000원이니까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이네요, 시청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매도가가 궁금하실 텐데 네. 멘토님 요거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시나요? SK바이오팜은 또 이제 뭐 뒤늦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4월, 5월 10만 원대 사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그때 뭐 방송에서 전부 다 SK바이오팜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야기할 때 아니다, 얘들 아직 기대가 남아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매수하셨든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매수가가 좋네요, 그죠? 네. 네, 어쨌든 여기서 잘 사셨고요. 그러면 네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은 매도예요. 네네. 이제 더 이상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수익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네. 주식을 하는 게 최고가에 팔기 위해서 주식을 하나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나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 네. 최고가에 팔려고 욕심부릴 필요가 있나요? 수익을 챙기는 게 맞을까요? 수익을 챙기는 거요? 맞아요. 근데 다 팔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다 네. 매도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분 매도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할 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거예요. 한 20% 수익 나오고 있는데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네네. 예, 뭐 수익만 났으면 된 거지. 뭐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고 여기서 무슨 내 인생이 바뀔 거고 무슨 뭐 일확천금이 생기겠어요. 그죠? 네네. 네, 수익은 그냥 꾸준히 여러 번 챙기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챙기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잘 잡으셨고 여기서 네. 매수한 그 용기와 그 투자 네. 방식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그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는 매매하실 때 또 활용을 하시고 저가 있는 종목 다음에 잘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네.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만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네.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에 보니까 이 공간이 하나가 봉 떠져 있죠, 그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갯매우기.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네, 갭으로 떨어진 자리는 보통 매우러 가요. 네네. 왜냐하면 비어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올라갈 때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후흥하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떨어질 때도 네.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네네. 자리는 매꾸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네.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것은 내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인 거예요. 절제. 따라해보세요. 절제. 절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네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절제를 해보는 거예요. 네네. 술 더 마시면 기분 좋을 것 같으면 여기서 딱 멈춰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뭐 컨디션 괜찮을 것 같으면 더 가져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1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일단 여기서 네네. 절제하자.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고 나머지로만 저기까지 가져가는데 저기까지 올라가면 또 더 간다 가져가야 될까요? 또 절제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절제하세요. 매일매일 절제하세요. 아, 네, 잘 모르겠네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익 나고 있으면 더 가져가야 될까요?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4만 원대에서부터 또 3분의 1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15만 원대 다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네네. 그냥 주세요. 시장에 주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수익 좀 네네. 보도록 양보 좀 하세요. 네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SK바이오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전략 잘 참고하셔서 절제하시면서 대응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멘토님 또 세미나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다들 집에 계신데 심심하실까봐 그렇죠. 저희가 또 준비를 했고요. 수요일 오후 7시에 제가 이렇게 문현진 주챔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기업이 저평가 기업을 사면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저평가 기업은 방송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좋다는 종목, 지금 핫한 종목만 추천을 하고 좋다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다는 말을 저평가 기업을 찾고 싶다면 방송만 봐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꼭 수요일 7시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후 7시 우리 문 멘토님의 방송이 있습니다. 워낙 뭐 4차 대유행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만 주식하기는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고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바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롯데제과 14만 500원의 비중은 10%.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식품주니까 좋게 보실까요, 멘토님? 저는 이제 업황을 좋다라고 하기 전에 가격이 좋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자꾸 무시해요. 뭐 우리 소비하실 때 뭐 계란 한 판 가격이 얼마인지, 라면 한 개가 얼마인지, 뭐 어떤 게 얼마인지, 가방은 여기가 싼지, 옷은 여기가 싼지 다 비교하면서 주식은 그런 거 비교를 안 해요. 그냥 삽니다.
제가가 뭐 롯데제과뿐입니까? 식음료가 얘뿐입니까? 왜 이런 걸 사냐라는 거죠. 이미 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렇게 비싼 기업을 왜 사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10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결국 50%나 급등한 종목인 거잖아요. 이런 기업은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었는데 조금 떨어졌다 사신 거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은 수익 날 가능성보다 손실 나서 물려 있을 가능성이 더 크고 물려 있는 동안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업황은 살아있고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안 샀으면 좋았는데 이미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은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13만 5천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얘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기가 지지 라인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들고 가셔서 15만 원대나 17만 원대까지 조금 더 목표를 좀 높여서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제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댓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민님께서 휴캠스 24,830원에 10% 지급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다 올라가고 있죠. 이제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 관련해서 섹터에 좀 훈풍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이런 것도 안 샀으면 참 좋았는데 일단 사셨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기업의 매력이라던가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 이야기는 이 지금 당장만 나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자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아마 2만 7, 8천 원까지는 또 지붕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죠. 시세를 계속 분출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0% 비중이기 때문에 빠지면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점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점 깨질 때는 손절하라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이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미 안 샀으면 좋았는데 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2만 1,000원대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들고 가시고 무너진다면 오히려 19,000원까지 밀릴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19,000원대 추가 매수하면 참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면 19,000원 추가 매수 올라오면은 3만 원까지 조금 더 보유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휴캠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댓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김원주님께서 게임빌 5만 1,000원에 20%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3만 6천 원까지 내려오면 추매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꽤 손실을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해볼까요? 조금 더 기다려서 해볼까요? 제가 고점에 사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보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모르니까 전화를 하지. 모르니까 전화했는데 되게 뭐라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평생 모를 겁니까? 평생 모르고 사실 거면 계속 전화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고 제 소신이에요. 그거는 전문가로서의 소신인데 지금 이 게임빌 자리가 딱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지 마라는 건데 이거를 모르니까 전화했지. 어떻게 할까? 앞으로도 계속 모를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싫습니다. 앞으로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급등하고 올라올 때 사지 마세요.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에 타게 되면 무조건 빠지게 됩니다. 오르면 떨어지고 내리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기본이잖아요.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고 뭔가 좀 잘 안 잡힐 때는 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산 능성이를 보면요. 오르면 내려가고 내리면 올라갑니다. 내려갔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놓으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은. 그걸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게임비 같은 경우도 나쁜 기업은 아니죠. 올라갔을 때 샀기 때문에 5만 천에 비싸게 샀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적자가 나던 기업이 2020년에 흑자 170억 적자 나던 기업이 230억에 흑자가 납니다. 정말 좋은 기업 맞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업을 5만 1,000원에 왜 사냐라는 거죠. 내려갔을 때 지금부터 모아가면은 언제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절로 수익이 날 텐데 저절로라는 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놓으면 수익이 날 만한 기업이에요. 그러나 5만 1,000원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예요. 자, 일단 5만 1,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가 힘듭니다. 왜요? 20% 비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매달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모아가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왜요? 뭐 천천히 이제부터 모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위에 시작을 먼저 해버렸다면은 아예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3,000원이나 3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고 신규 매수는 천천히 모아가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들고 계시는 분이 4만 원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33,000원 지지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안 한지를 또 체크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댓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두507님께서 동진 세미캠 32,900원에 비중은 15% 추매 시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지금 좀 추매해도 괜찮은 구간인가요? 아니요.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도 2월 달에 지지가 한번 됐던 저점이 있고요. 5월부터 6월까지 계속 저점이 지지가 되다가 무너지고 반등 나왔다가 그거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단식으로 이제는 떨어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오히려 28,000원, 8,0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했으면 했지 지금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죠. 자, 일단 그 다음 저점이 있는데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5,000원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천장 패턴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5,000원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저가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 기업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계란이 엄청 좋아서 지금 계란 파동이 나서 10,000원까지 올라갔나요? 계란에 뭐 금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냥 가격,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뿐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수요 공급이 더 중요해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가격대가 비싸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보죠. 그렇게 되면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000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요. 25,000 지지가 안 된다면 절대 손대지 마라.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스피드 상담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명신산업요. 네, 명신산업 매수가 비중은요? 28,600원에 10%요. 네, 28,600원에 10% 지금 수익 구간에 있네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멘토님 정말 뭐 레전드였잖아요. 엄청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그 상승분을 급등분 다 되돌린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상장 기대감이었죠. 아무래도 그때 SK바이오팜도 상장하면서 막 붐을 터뜨렸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시세를 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눌림목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차트를요. 기업은 이미 좋기 때문에 뭐 사실 주가가 여기가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규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주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장한다는 이슈가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래서 상장되기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고가 자리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가 자리에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지는 시세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시세가 보니까 28,000원 언저리, 25,000원대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눌림목 매매할 때는 대처법이 이런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 저점이 깨질 만한 자리들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데 25,000원이 얘가 저점이에요. 그거는 차트로 확인할 수 있나요? 그죠? 예. 네, 25,000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차트만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25,000원 무너지면 저는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위쪽에 고점 자리도 있거든요. 지금 32,000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뚫리고 나면 시세를 분출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40,000원에 45,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냥 시청자님은 해야 될 것은 수익을 그냥 챙겨버리면 돼요. 몇 프로가 됐든 시청자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도가예요. 어디쯤에서 만족하실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한 종목에서 보통 10% 정도 수익 내면 만족하라라는 전략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10%좀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4만 원대까지는 들고 가보셔도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명신산업 상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500원의 V1택입니다. 네, 비중 30%입니다. 알겠습니다. V1택 11,500원에 30%. 멘토님, V1택은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엮여 있던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회사는 코로나 때 적자가 난 기업은 아니에요. 그냥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인 거지 네. 나쁘다라고 할 만한 기업은 아니고요. 뭐 테마도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전지 검사 뭐 시스템 장비 이런 것도 있고 평판 디스플레이,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도 엮여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나 가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정말 좋은데 좋은 기업 비싸게 사면은 좋은 기업으로도 수익이 안 나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V1택을 기다리시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아, 예. 예, 근데 매수가가 이미 나아졌으면은 기다리는 족족 수익일 텐데 시청자님은 일단은 초반의 기다림, 초중반의 기다림은 좀 본전 찾는데 급급할 거예요. 아, 네, 예, 남들은 알겠습니다. 싸게 사가지고 아이고 기다리니까 수익 난다 할 때 시청자님 어떻게 된다고요? 제발 본전만 와라 하고 있다가 본전 지나가면 아이고 이제서야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 매수가 예.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자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네. 본전 올라온다면은 얘가 바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전 올라오면 미련 가지지 마시고 비중부터 절반 줄이세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파동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단 좀 더 싸게 사놓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 혹시 추가 매수 금액은 얼마?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만 싸게 사면 추가 매수 성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혹여나 반등 나오면은 11,500원에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10,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추가 매수하기엔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매도하신 만큼 사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 올라올 때 매도부터 먼저 하자. 절반 정도만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나머지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만약에 안 빠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그대로 15,000원까지 들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V1텍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한국금융지주 예, 한국금융지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05,600원에 20%. 네, 105,600원에 20% 어느덧 10만 원도 이탈을 해버렸네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좀 더 불안해지잖아요, 멘토님. 네. 10만 원을 깨버려가지고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 이제 좌우명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어. 모든 사람에게 저는 배울 게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런 배울 게 있다라는 것 중에서도 사자성어 하나를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반면교사라는 걸 되게 아. 좋아하거든요. 저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네. 거죠. 저는 이 상담 방송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긴 하는데 이 방송 상담 몇 명 통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청자는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다른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제발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저는 배웠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 관련주 저는 안 좋다고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금융 관련주 남들은 좋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예. 뭐 금리 인상 수혜기 주기도 하고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지금 이 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부추겼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부추긴 자리에서 좋다 할 때 사셨으니까 물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 방송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을 계속 보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이 좋다 할 때 사서 물려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좋다고 할 때 사면 좋다는 건가요? 나쁘다는 건가요? 상담하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 때 사서 물렸대요. 예. 그 말은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그게 나쁜 방법이라. 맞아요. 나쁜 방법인 건데 자꾸 그게 홀리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는 뭐 뱅크, 카카오뱅크. 그러니까요. 뭐 좋다고 하면서 하면은 파는데 좋다. 카카오뱅크 예, 예, 이야기도 하고 뭐도 팔아내고 여기 금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뭐 엄청난 보물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아야지. 이 회사 망할 겁니다 하면 시청자님이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맞아요. 안 사지요. 그러니까는 좋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상품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장사예요. 이걸 싸게 산 사람이 시청자님들에게 팔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좋다고 홍보해야죠.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카카오뱅크 때문에 좋고 은행주가 좋고 금리 인상 때문에 좋고라고 했는데 물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는 그래서 반면교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해야 됩니다. 좋다고 할 때 안 사야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날 방법이 생기고 안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후로도 투자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예. 오늘 이후로 투자 안 하실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주식은 아마 평생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염원을 담아서 진정을 성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기업 반등 포인트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K뱅크 이런 이야기들, 은행들 여러 가지 은행들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또 상장 카카오페이 이런 쪽으로 막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금융 관련주가 그죠? 예.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들과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상도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그때 저는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본전 올라오면은. 네, 금융주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부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실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채를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탈출할 용도로 써야지 절대 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전까지는 언제까지 올라오겠어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신이겠죠. 주식의 신이라 워렌 버핏보다 제가 더 유명해질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은 9만 원짜리만 안 깨지면은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기회는 생겨요. 기회. 9만 원 네. 안 깨지면은 9만 원 안 깨지면은 그래서 9만 원 안 깨지면 그 기회 생겼을 때 탈출하시길 바라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8만 원이나 7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싸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기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예. 7, 8만 원까지 밀리면 전화를 다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 밀리면은 또 사는 것도 하지 말까요?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단호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CJ 이은행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6만 3천 원이요. 비중은요? 23%.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지금은 수익을 일단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이 종목도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참 또 이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거 4월달, 3월달부터 컨텐츠 관련주 간다 엄청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요. 컨텐츠 관련주, CJ 관련주 사라,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뭐 컨텐츠 관련주 넷플릭스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 좀 사라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늦게 사신 편이네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컨텐츠 관련주 아직 시세 다 안 냈어요. 그래서 들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냥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하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좀 더 예술적으로 하려면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죠. 네, 저는 예술적으로 하길 바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길 바라고 전 여기서 한 절반 네네. 정도나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매도를 네. 했는데 안 내려오고 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아니, 매도를 그냥-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아니, 그냥 그냥 있는 것만 밀고 나가야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네. 그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보내버리세요. 그죠? 있는 것만 네. 가져가면 돼요. 저기서 네. 저는 지금 네. 여기서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그냥 네. 올라가면 나머지 비중으로만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리고요. 떨어지면 네. 1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네. 만큼 더 사시길 바랄게요. 나쁜 게 아니니까요. 저는 보유 의견 드리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보내버리시고 내려가게 네. 되면은 다시 사자라는 네.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 아니요, 기간 정하지 마세요. 정하지 말아요. 예, 기간 정하지 마시고 수익 챙겼으면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연말이든 가을이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CJ ENM까지 기분 좋게 오늘의 상담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 자,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 배출량 55%를 감축하기 위한 입법과 함께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수혜주들이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슈캡스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모습이고요. 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멘텀을 안아가면서 오늘장에서 11%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78,6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가 야놀자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제2의 쿠팡에 대한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증시 상장을 고려했던 마켓컬리가 국내 증시 상장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IPO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장에서 좋습니다. 위에 세 종목은 야놀자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9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밑에 두 종목은요. 오늘 마켓컬리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데 ECS 같은 경우에는 배민 과 마켓컬리의 콜센터를 구축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안아가면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로도 묶이기도 했고요. 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 관련주가 아닙니다. 이 뒷심을 발휘하는 걸까요? 두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 반사 이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도가 크게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인맥주인 만큼 변동성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보시면 삼부토건은 친동생이 대표 이사로 재직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장에서 1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남선알면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대외 호재가 반영된 우리 시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중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 가까이 오르면서 3,247선, 전거래일의 하락을 되돌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오르면서 1,034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